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현실 노드 마이그레이션 수수료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지지 파이오니어들도 떠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자, 뭐 좀 무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파이코인을 조금 지지하고 파이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열정이 많던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의 좀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과거에 파이코인 그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서 좀 독설 비슷하게 좀 했어요. 파이코인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리고 파이코인은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뭔가 대단한 거라고 했던 그런 기술력들이 뭐였습니까? 그런 기술력들은 파이코인이 가진 특별한 기술력이 아닌 이미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뭔가 있었던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과 의견도 같이 그냥 가감없이 보여드릴게요. 욕을 먹든지 말든지. 떨어진다면 조금만 부정적으로 말해도 노발대발하고, 오른다고 하면 떨어진다고 부정적인 말했던 사람 가서 뭐라고 욕하고, 최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파이코인 무한 찬양론자들이 일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선동해서 구독자가 빠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현실적으로 다뤄야 피해자가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선동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긴 해요. 제가 이거 올린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거 10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고 나서 다음날 이제 그 10월 11일에 폭락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여기도 이렇게 올렸어요. 자, 0.3달러 때 그렇게 오래 해주면서 강력한 지지선이다. 0.2달러 때 안 온다 했었고 0.1달러 때 오니까 대박 바겐세일이네 뭐네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돈을 안 잃죠. 제가 그래서 호땡땡씨 안 좋아하는데 결국 그 사람 선동으로 인해서 산 사람 진짜 많아요. 잠재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파이코인에 아직도 의문점인 분들이 많다. 파이코인 전송시 수수료인 0.01파이에 대해서 해당 수수료는 어디에 사용되거나 이동되는 건지, 현재 유일한 검증자 노드인 코어팀의 독점이 되는 건지,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는 네트워크에서 검색하여 물량의 이동을 알 수 있지만 만약 마이그레이션 과정 중에 코어팀이 악의를 가지고 임의의 지갑을 수도 없이 만들고 일반 사용자의 마이그레이션처럼 2000에서 3000개가량을 수천 개 지갑에 전송한다면 일반 사용자들이 추적이 가능한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네요. 요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여러 방면을 뭐 찾아봐야 된다 뭐 내용이 나오고, 아무튼 제가 답변한 건 이거였어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 내피셜을 인용하면은 소각 그리고 코어팀 물량으로 환수된다라는 얘기들은 난무하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는 사실 검증이 좀 필요하고 소식이 정말 나와야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는 기록이 무조건 남아있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추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다. 그냥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면 과거 뭐 유튜버분이 파이코어팀 지갑에 추적을 하는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고수다, 대단한 분석이다 등 평가할 정도면 파이오니어들 대부분은 자기가 어떤 지갑을 갖고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추적 못하는 사용자가 95% 이상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지갑조차 추적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정하고 코인을 여기저기서 분산을 시켜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또한 거래소로 다이렉트를 옮겨버리거나 추후에 파이 브릿지 같은 게 나오면 진짜 답도 없어진다 라는 이런 얘기 제가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파이만 항상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아무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코어팀의 큰 뜻이라고 무조건적인 포장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코어팀의 큰 뜻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진짜 뭐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다. 기본적으로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무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가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코어팀은 이런 간절함을 역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저는 가능성 제시를 또 하기도 합니다. 지금 구조로서는 코어팀이 자신들만의 비자금을 막 찍어낸다 하더라도 일반 사용자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노드 쪽만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공지를 해야 함에도 그런 게 없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지를 해야 함에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에요. 우리가 과거 초창기 나올 때는 이거의 장점이 익명성이 보장돼요. 그러나 지금 이제 자금 세탁이나 각종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개를 암묵적으로 해야 되는데 코어팀이 하는 행동이나 KYC 인증의 구조를 보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의문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국내 거래소 상장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걸 포커싱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개인정보 수집 이런 것들 말이죠. 이거를 일반인이 한다는 거. 개인이 해가지고 그걸 KYC 인증에 개입이 된다는 거. 이건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돼 있고 뭐 통화 가능하냐 이렇게도 물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분은 이제 예전부터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좀 전문적으로 파이코인의 팬이에요. 그냥 약간 과거에 우리 초창기 때 보면 파이코인을 응원하고 약간 찬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팬이어서 여러가지 행사에도 여러가지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행사에도 참석을 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익명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노드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튼 그 정도로 되게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합법적으로 피해가고자 묘수를 둔 건 파이 벤처스라는 것을 둔 것이겠죠. 갖다 팔아야 할 명분을 세운 것일 수 있겠다. 이건 언제까지나 제 내피셜이자 가설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노드 쪽만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공지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노드의 이제 문제점은 이거래요. 파이 노드의 보상책에 CPU 스레드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는 64 스레드까지 보상이 적용이 됐었어요. 지금 보상 시스템으로는 32 스레드까지만 적용이 되는 걸로 변경이 됐고 실제로는 CPU에 64 스레드가 적용이 되고 사용 중이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CPU 스레드 맥시멈이 64에서 32로 변경이 됐고 결론적으로 32 스레드로 가능한 노드와 64 스레드로 가능한 노드 보상이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님에도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격이 왜 안 오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보며 답답해서 톡을 좀 길게 드렸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제 애초에 노드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한 이유도 있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뭔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채굴 방식을 생각해 볼 때는 과연 이렇게 어떤 방식이 있는지 추천인이 많으면 결국 그 사람이 더 갑이 될 텐데 이런 현실성을 보면 괴리감이 또 생기기도 하고 여러모로 복잡하기도 하다. 왜 중요한 공지들은 팀에서 내보내야지 모더들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도 아무튼 약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했고 맞아요.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 의심만 된다. 개발진들이 팔고 도망친 코인들과 구조가 이렇게 유사해 보인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 진짜로 노드도 그렇고 마이그레이션도 그렇고 수수료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기존 지지 파이오니어들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돌려서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뭔가 파이코인이 그런 임팩트가 좀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지 거래량 같은 경우도 약간 예전보다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이 현실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존 지지 파이오니어들도 다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파이코어 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어떤 뭔가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을 좀 가져와서 이것이 호재다 이런 좀 표현들을 해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현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